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면 1억을 쪼개서 지방으로 가는 게 효율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1억밖에 없다. 1억밖에 없다면 전 지금 타이밍에서는 시흥시를 추천을 드립니다. 시흥시를 추천을 드리고 빠사님이 서울 정릉 15년 된 구축 40평 아파트, 예. 안양 비산동 신축 30평 아파트. 예. 뭘 먼저 팔까? 일단은 뭘 먼저 판다는 뜻은 두 개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다주택자. 트위콘이다. 이름도 비슷해. 빠숑 소장님과 이름이 비슷한데? 아, 저는 비산동 신축 먼저 팔아요. 지금 그 서울은 특히 정릉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이제 재개발 사업도 있고 신축 아파트가 좀 더 이끌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서울은 지금 강남을 기반으로 이은 대형 평수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기꾼들의 시장에서 실수요자의 시장으로 넘어간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대형에 대한 수요가 천천히 늘고 많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공급을 정말 안 해줬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평수 전 좋게 보는데 아직 저기까지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비산동 제가 비산동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안양 내에서도 입지가 완전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양 비산동 신축이면은 신축이 한동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가치를 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는 좀 오래됐더라도 정릉에 15년 된 구축 40평을 가지고 가는 걸 선호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건 명확해요. 빠사님에게 이제 1주택자 되시겠네요.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코프로님께서 와 안녕하세요 어른공자님 책은 가장 좋아하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책은 아닐 때 누구 좋아하시는지 김 궁금하네요. 작가님에서 저로 옮겨 타신 거였습니다. 상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용인시에 약간 신혼집이라는 댓글 때문에 제가 이 질문 선택했는데요. 올해 말에 용인시에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30살 직장인인데 자금이 2억 있습니다. 용인시 매매 추천 부탁드려요. 신혼집. 제 책에 사실 용인시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2억 가지고는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고 수지구보다는 아마 기흥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흥구가 되게 넓어요. 한번 가봤었는데. 제가 예전에 저는 저기 그 엘사에서 일할 때 프랜차이즈 개발부에서 거긴 RFC라 부르거든요. 리크루팅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 지역이 용인시, 기흥구랑 처인구였어요. 처인구는 이제 김양장동이나 아니면 에버랜드 있는 곳이고 굉장히 이제 땅 옛날에 그리고 기흥구는 이제 신도시가 많이 들어섰었죠.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수지구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일단 제일 붙어 있잖아요. 그 서울이랑 붙어 있기도 하고 성남이나 어떤 분당 쪽이랑 이제 많이 이제 여기 죽전도 그렇고 수지구를 제일 많이 선호하는데 여기가 지금 투자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이랑 달리 지금도 보면 이 정도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2억 원대면은 최근에 여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랑 멀어요. 여기랑 많이 먼 건 저도 아는데 제가 여기를 많이 추천드렸었어요. 근데 여기도 한 차례 올랐었고 제가 그때 투자했던 데가 여기예요. 여기가 원래 2차죠. 얘네가 퍼스트 타임이 아니라 얘가 1차였나?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제가 여기 죽전 파크비를 갖다 이리로 내려가서 급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추천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수지구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접근이 가능했고 그리고 근처에 그나마 신분당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분당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분당선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정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노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준다니까 여기도 놔줘, 우리 구에도 놔줘, 나도 했는데 그거를 가장 청취력이 가장 훌륭했던 노선이 분당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돌아 가고 얘가 안 좋았던 것만큼 신분당선이 인기가 폭발적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전 여기를 선호해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교육도 좋고 신분당선도 좋고 이게 아무래도 가면은 잘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키우고 사람들이 이탈률이 적은데 여기가 안 된다면 비록 끊겨 있지만 건너편에 이쪽으로 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2억 원에 접근 가능한 매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일대는 저희 회사에서 다 다녀오거든요.
다녀와서 매물을 구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위쪽까지 보면 사실은 뭐 위에 되게 비싸네요. 아, 그렇죠. 여기는 이제 다르죠. 가격 차이가 다르다. 분당.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분당에 붙이자는 거예요. 분당은 못 가지만, 근데 분당이 좋고 분당의 학군이 좋고 너무나 잘 만든 신도시지만 신분당선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동춘역에 갖다 붙이면 너무 좋죠. 근데 2억 원이란 금액으로 무리라면 현실적으로 나랑 상관이 없는 건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안 되죠. 근데 쭉 가시다 보면은 생활권이 연결이 쭉 돼요. 보시면은 지금 이것만 보고 가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매물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세가 생각보다 안 맞춰져요. 지금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재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 3법의 1년 만기 한 바퀴가 지금 올해 7월 달에 다가오는데 전세 만기자들은 3, 4개월 전에 먼저 움직이니까 7월 달이라고 치면은 3, 4월 달에는 움직일 거잖아요. 그때 전세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좀 불안하시면 조금 더 있다가 전세를 맞추기 시작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쪽이면 2억 원대 가능하거든요. 제가 갔을 때 기억도 그렇고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가면은 지금 여기는 좀 비싸게 나오네요. 아까 계속 변해요. 가격이.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아까 여기도 전 볼수록 여기도 이제 여기가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복도식이기도 하고 좀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랑 요런데 죽전파크빌이나 아니면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런데 있잖아요. 요런데 뒤져보시면은 2억 원대에 사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쨌건 간에 조금 거리가 있지만 대중교통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위쪽에 분당 쪽이나 아니면 판교 쪽에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지금 도저히 접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죽전 동측에서 시작을 하신 다음에 한번 점프를 하시면서 왼쪽에 있는 수지구청 풍덕촌에 한번 갔다가 위쪽에 가능하면 분당도 다 나뉘어요. 메인이 이게 리모델링이 되는 곳이 있고 순회동은 이제 그 오리 쪽은 상권이 발달했다면 순회 쪽이 약간 교육 쪽이 발견했고 판교육은 직주근접 부자들이 좀 많이 또 입주를 하고 있고 새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올라가셨다가 강남으로 가시는 이런 코스 재밌을 거예요. 갭으로 사라는 뜻은 다른 곳에 월세를 살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면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대출이 풀린다면 대출을 끼고 산다면은 아까 보신 것들 중에서 5억 원대 아파트면 사실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신혼부부라서 골랐다라는 거에 또 다른 분이 또 치트키를 쓰셔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는 제가 도저히 수원 하서역 아파트 보고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저희가 여러분의 모든 그 상담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점은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신혼부부입니다. 수원 하서역 아파트 보고 있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화서가 이제 개발을 하죠. 옛날에 한동안 핫했었어요. 어떤 신축이 들어오거나 할 때 보시면은 일단 1호선만 지나간다는 단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서역은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제가 수원에 처음 투자 들어갔던 아파트가 여기 있네요. 천천푸르지오 요거거든요. 위쪽에 올라가면 성대 옆에 있지 성균관도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 이제 개발을 할 거고 여기였는데 여기 때문에 화서역부터 많이 둘렀었거든요. 근데 여기 일지를 가시면 사실은 저는 이쪽에서 제일 선호하는 데가 여기 정자동이에요. 이 정자동이 이제 성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사실은 테마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여기도 한번 경매 때문에 갔다가 제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요. 무슨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사만 아파트거든요.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경매 실력이 부족할 때 임장을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속에 일단 학생만 있는 거예요. 여학생 한 명만 있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저는 일단 투자하러 갔으니까 집에 그냥 가는 게 맞았는데 이 학생이 몇 학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이랬으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네, 거기다 대고 일단 물론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이 비난을 하셔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본인이 치부를 이제 공개하시는. 그래서 애한테 문 두들기면서 미안한데 수리는 어디가 돼 있냐. 부모님이 누가 봤냐 이렇게 속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대행이 답변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고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학생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안 된다 싶어서 앞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전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경매로 어떻게든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려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떤 저기서 아저씨가 뛰어오시면서
그래서 와서 이제 저한테 달려드시는데 네네. 그 남자들 살면 싸울 때도 사람을 보지만 사람이 이제 살기를 띈다 그러잖아요. 정말 잘하면 죽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흔드시는데 그날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자기 아이한테까지 그쵸. 그렇게 했어야 됐냐? 저는 그쵸.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제가 100% 잘못했고 네. 두 번 다시 그렇게 할 마음이 없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고 욕심에 눈이 멀었었고 그래서 네네. 그 한동안 경매를 못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낙찰도 못 받았고 저거.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스스로 파괴할지까지 하진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할 짓 안 할 짓을 하나씩 나눴던 것 같아서 이 수원 일대는 제가 많이 뒤지고 다녔었고 네. 전 여기를 제일 선호해요 사실은. 여기를 선호하고 선호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 일대도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서역 인근을 제가 좀 아쉽게 보는 게 뭐냐면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저의 말에 많이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주거 환경이 조금 골고루 안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충분히 있고 이 약간 녹지도 많은데 저는 뭔가 좀 아파트 단지수나 상권에 약간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전 좋을 거라고 봐요. 네. 특히 또 신축들도 있고 생활환경도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정자동, 천촌동은 제가 비록 투자를 했지만 제가 비교를 해봐도 정자동이랑 그리고 화서역 인근이 좀 더 살기 좋아지지 않겠냐는 게 지금까지는 제 의견이에요. 근데 천촌동 많이 올랐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보시면 작가님 계속 힌트를 드리는 건데 보세요. 2019년 4월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죠. 네. 서울 오르는 거 다 구경하고 늦었다고 땅친 분이 계시고 저처럼 뒤늦게 간 사람이 있어요. 그쵸. 제가 여기 2017년도가 2016년도에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 저랑 같이 들어갔던 분들 다 팔고 나갔어요. 못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여기를 샀더니 서울은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안 오르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긴 아니야. 아니야. 역시 경기도야. 양극화. 오르는 데만 올라가고 다 팔고 나가셨지만 네. 저는 20평대기도 했는데 동도 기억나요. 여기서 보니까. 특이한 동이었는데 기다린 거죠. 그냥 투자금이 여기도 1,500인가 그랬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나중에 반응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전화가 오고 팔라 그러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매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처럼 시장을 여러분을 눈으로 직접 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순차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건 아직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매도하신. 네. 자, 이제 여러분 시간이 또 얼음 공장님 오늘 또 일을까지 하고 오셔서 저요? 또 이제 아이가 있는 집으로 또 보내드려야 돼서 딱 3개만 딱 3개 이 중에서 제가 딱 한 개 고르고 실시간에 2개만 더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신혼은 아까 했기 때문에 빼고 이거 그러면 아까 신혼은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신혼이 많았지 내가 왜 신혼만 다 골랐지. 신혼부부 많아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요새 네네. 너무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네. 신혼부부분들이 저는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수년 동안 시장에 머물면서 네. 후회하시는 신혼부부가 너무 네. 많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웃긴 얘기인데 네. 신혼부부 중에서 부동산을 잘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두 분 분위기도 좋은데 이거를 잘못 선택하신 분들은 그렇죠. 너무 아쉬움이 큰 거고 네.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가긴 가요. 아무개님이 약간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한 현실적인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얼음 공장님 책 잘 읽었습니다. 독자분이시네요. 책 2파트에 지역 분석도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진 자금으로는 수도권의 벽은 너무 높네요. 지금 현재 오산 쪽 구축 아파트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지금 자본금이 1억이고 네. 내년에 부모님에게 1억 정도 더 빌릴 수 있는데 지금 갭으로 1억을 사둬야 할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부모님한테 1억을 받아서 2억으로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오산 구축이면 오산 하단 측에 인기가 없던 오산 동부 사만 라인 쪽.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전부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전국에 다 투자를 했어. 전국구로 가야 돼요. 여기 투하 금액은 제가 알기로 한 안한 데가 400만 원 정도 네. 투자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여기는 네. 제가 알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저희 직원분들 개인 투자도 네. 다 도와드리거든요. 저희 직원분도 같이 투자를 했고 저 여기 회사 입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분들도 제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시고 저도 도와드려요. 그분을 도와주고 서로. 서로 윈윈을 해야죠. 네. 근데 여기가 정말 전세랑 맞붙었었는데 오산을 처음 가면은 일단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오산 얘기가 나온 김에 오산이 그동안 힘을 못 썼던 이유는 네. 그러니까 동탄의 입주가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 동탄 때문에 힘들었던 지역이 수원 네. 그리고 이제 평택 그리고 오산이 힘들었고 오산도 세교지구가 있어요.
세교. 그러니까 입주가 너무 많았던 거고 네. 입주 때문에 늘렸던 만큼 나중에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소급해서 오른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많이 갔으냐면 우남 주공을 많이 가셨어요. 여기 옛날에 추천 정말 솔직히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네. 보시면 투자 금액이 가서 10만 원에 1,000. 와. 1,000인데 얼마가 올랐느냐? 1억 6천짜리가 4억 6천. 1,000 넣고 3억이 오른 분이 제 주변에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저 비난 받는 거 아는데 그러면 여기 1,000 투자해서 3억 보신 분들이 제 수강생 중에도 있고 저도 알고 제 주변에 있는데 이분들의 자산 상승을 도대체 어떻게 따라잡으실 건데요? 무슨 수로 따라잡을 건데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핑계가 아니라 떳떳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당시에 1,000만 원 주고 여기 집 사면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누군가 도전할 땐 욕하고 네. 잘 되고 나면 또 잘 됐다고 욕하고 그건 본인한테 득이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우남 주공에 투자를 해서 이만큼 올랐다는 뜻은 실수요자가 같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밑에 굉장히 선호하지 않던 지역 여기 딱 보시면 벌써 삐뚤빼뚤하고 딱 보시면 주공들은 택지를 닦아서 한 느낌이 있지만 삐뚤빼뚤해요. 여기는 네네네. 이제 건설사가 지은 거거든요. 이런 데도 나중에 따라오른다. 보시면 얘네는 나중에 갑자기 따라잡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제가 여기 투자금이 한 400만 원 다 합쳐서 한 400만 원 들어갔던 400인 시절이 있네요. 400에 1억 7,650만 원, 1억 7천 얼마에 샀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걸 건데 보시면 여기가 1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를 추천드리기에는 저는 실거주 할 거면 지금이라도 여기 사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탄에 있는 입주 물량이 대부분 회수가 됐는데 저는 사실 지금 동탄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탄이 지금 급매가 진짜 많아요. 동탄이 왜 급매가 많냐? 쉬워요. 이건 제가 미리 판단이 어려운 부분인데 네. 지금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지역만큼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주택이 하나이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분들은 던지긴 해도 비과세 혜택 이후로는 못 던져요. 네, 다주택자 있는 분들 중에서 던지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분들이 동탄에 많았던 뜻인데 네. 저는 사전에 이거 모르죠. 근데 동탄에 가면 정말 지금 괜찮은 거 잡을 수가 있는데 동탄은 제가 예전에 타 TV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많고 수원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아주 좋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이라고 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계속 하락하느냐?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산보다는 지금 타이밍은 전 동탄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억 가지고 무리예요. 오산도 마찬가지로 무리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솔직히 제가 이런 분들이 아쉬우니까 정규광의를 운영을 하잖아요. 소액 갖다 지금은 지방에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규광의에서는 이렇게 소액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 투기성이라고 그런 분들은 아쉬움이 있다면은 네네. 차라리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면 1억을 쪼개서 지방으로 가는 게 효율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1억밖에 없다. 1억밖에 없다면 전 지금 타이밍에서는 시흥시를 추천을 드려요. 시흥시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내년 말고 올해 1억 갖다 그냥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가 그래도 좀 요 질문을 저희 채널에서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또 뭐 대중적으로 요즘 관심 있는 분들 많으니까요. 네. 일단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잠시만요. 예. 다운마켓님이 어른공연이 지식산업센터 투자 어떻게 보세요? 요즘 불장입니다. 불장인 거 일단 첫 번째로 인정을 하고요. 아 불장 인정하신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저는 경매로 접근을 하고 있고 서울에만 투자를 해요.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보시면은 경기권이랑 인천에도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잘못 투자하면 옛날에 손해도 많이 보셨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구디나 가디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시려면 거기서 정해놓은 룰을 정해야 돼요. 네. 실제 입주하시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거기서 심사단이나 감시단이 나와요. 물론 네. 협의가 가능하지만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지킬 부분이 있다는 점. 대신에 시세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단 활용도가 높다는 점. 네. 이런 거는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저는 일단 지금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아파텔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아파트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유동성과 아파트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어떤 네. 주거에 대한 수요가 퍼진 형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지산뿐만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고 땅도 그렇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저는 저런 식으로 불장이 된 시장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애가 아니에요. 저는 제 투자하고 저 돈 벌기 바쁜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돈 되는 거 따라다니면 돈 못 벌어요. 내 분야를 파서
거기에 물살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고 물살이 한번 왔을 때 열심히 노를 젓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은 가면 이미 물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장인 걸 아는 이유가 제가 알죠. 당연히 네. 투자를 해놨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후에 이거를 따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파트가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중요한 거는 왜? Why예요. Why? 왜 올랐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이 꼬여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올랐잖아요. 그럼 그게 내려갈 확률이 되게 적죠. 왜냐면 진짜 이 집이 필요해서 샀잖아요. 네. 그러면 솔직히 내려가도 필요해서 샀으니까 팔 사람이 적겠죠. 그러니까 덜 내려가요. 이게 수도권의 특징인데 지방 유동성장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넣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공포심이 들면 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자기 원가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네. 그럼 질문은 이거죠. 지금 지산에 들어가는 분들이 진짜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할지 투자용일지 생각을 해봤을 네. 때 저는 섞였거나 유동성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얘는 추후에 엑시트가 지금부터 생각하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저 같은 애들이 엑시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전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팔았다 그러면 도망가냐로 말씀하시는데 초보죠. 살 때 팔 때 저는 항상 저한테 스스로 다짐을 해요. 바닥과 꼭지는 맞추지 못한다. 아니 맞추려는 그 시도 자체가 시건방의 끝점이며 투자자로서 망할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 맞춰보겠다. 네. 바닥 한번 맞춰보겠다. 네. 꼭지점 한번 맞춰보겠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팔리는 것도 메리트니까 이럴 때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파는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막 들어가라는 얘기 못하죠. 분명 돈 되는 거 눈에 보이고 돈 되는 거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눈에 보기에 지산이 공급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작가님 강남에 가면 지금 오피스 월세가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빨로 신규 사업이 살아나면서 어떤 오피스나 사업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요. 전 지금 그렇게 느껴요. 저한테 오는 수요들을 보면은 그러면 지산도 한동안 갈 건데 이 어설픈 지산의 테마를 타고 어설프게 경기도 외곽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인천에 있는 짜잘한 지산까지 건드리는 것도 서울은 지금도 오케이. 주요 경기권을 넘어선 곳 인천 끝자락에 있는 지산은 전 주의보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지산에 대한 전문 투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지산 질문 주신 다운마켓님에게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 제가 힘들게 네, 많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못 답변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근데 확실히 이제 집이니까 이게 주식 상담과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주식은 약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라이브를. 근데 종목 상담을 못해도 약간 그렇게까지 죄송한 마음은 왜냐면 어차피 다 못하는 거니까 시간 관계상. 근데 부동산은 어쨌든 누구한테나 주식은 사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느낌만 드는데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전 주식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작가님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고 주식은 누군가 투자를 할 거니까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부동산 상담은 몇몇 분들은 선택권이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이거 자기 인생이 어느 정도 전부가 걸려 있을 그렇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파랑애님이 파주 야당동 아파트 매매 후 성산시형 아파트 실거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너무 오르긴 했는데 아니면 상암동?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매매하고 뭐 다른 데로. 저는 오케이. 네.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 제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성산시형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좀 시무룩하거든요. 성산시형이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 게 여기는 이제 그 여기도 경매 임장을 갔었는데 당연히 너무 낮게 넣어서 못 받았는데 성산시형이 딱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이 있었어요. 아 여기도 원래 갔던데. 여기요? 여기 당연히 아니 뭐 사전에 심어놓은 질문들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녔겠어요. 농담입니다. 네. 여기 가지우리타운. 여기도 그 현빈 씨 나오는 영화에서 예전에 여기가 정비되기 전에 환경으로 공비인가 뭐 있어요 그거. 그 여기가 원래 핫 이슈예요. 요렇게 해서 도로 뚫어가지고 이제 재건축 간다고 하는데 딱 30년이 되는 그날에 갑자기 폭등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처음 갔을 때 3억대 4억대였는데 지금 1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요새 가면 매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 실거주하는 거 찬성인데 여기 또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이건 알아두세요. 여기 실거주가 많이 불편해요. 일단 여긴 주차가 헬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는 지하 주차장도 없고 그냥 2중 3중 주차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시면 넘어오셔서 상암동까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성산시형의 상승이 된다면 여기는 이미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시는 분들보다 재건축 이슈 때문에 돈을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면 상암동은 실거주의 목적이 많아요. 여기는 개발 이슈가 뭐가 있냐면
여기 붙여서 그러니까 수색 증산이랑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거, 그리고 DMC, 그리고 여기 랜드마크 짓는 거, 그리고 여기 새필지, 여기 롯데에서 짓는 거, 그 여기가 새 아파트가 시세를 이끌어주는 거, 그리고 향동, 그리고 여기 덕은지구가 새 아파트들이 시세를 이끌어줄 때 같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하면서 약간 천천히 시세 상승을 원하신다? 그럼 네. 상암동. 재건축 이슈에 따라서 약간 역동적인 움직임을 느끼고 싶은 동시에 난 실거주를 많이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성산시형을 추천을 드리는데,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에 대한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를 하셔야 되고, 인근에 있는 새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불편하세요. 이건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거기까지만 알고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저희 부동산 상담 시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부동산 상담 코너 영상 처음 만들면서 굉장히 좀 뿌듯함을 가지고 있고요. 아, 첫 타자로 얼음공자님 잘 불렀다. 잘 초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오늘 설명하실 때 보면 굉장히 좀 동네를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만큼 아는데 지금 부동산 공부한 지 몇 년 된 거죠? 제가 부동산 처음 손댄 건 10년이 넘었고, 네. 10년이 넘어 지금 부동산 처음 손댄 건 한 12년? 네. 근데 그때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었고 진짜 제대로 시작한 거는 네. 지금 7년 차인 것 같은데요. 제대로 공부한 거는. 저도 처음 해보네요. 7년 차. 네. 아니, 그러면 7년 동안 공부하면 다 이렇게 돼요? 아니 도대체 그 7년은 네. 그 7년을 하루로 압축했을 때 하루 약간 일과라고 해야 되나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저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네.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7년 중에서 좀 폼을 갖추고 한 건 5년 안쪽이고 그 중에서 정말 제대로 한 건 3년 반 정도예요. 왜냐면 3년 반하고 왜 못했냐면 더 네. 못하겠더라고요. 아, 진짜 왜냐면 3년 반 동안 하루에 한 끼 많이 먹어야 두 끼밖에 못 먹어요. 왜냐면은 새벽에 일어났죠. 네. 새벽에 일어나면 몇 시에요? 새벽 5시. 저 지금도 5시. 그때 눈이 떠지는 게 5년 동안 이게 몸에 각인이 돼서 지금도 가끔 저희 집사람이랑 애기한테 미안해요. 혼자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네. 눈이 떠져요. 4시 반 심하면 5시 반. 네. 이렇게 눈이 떠지는데 그때는 새벽 기상 해야 된다니까 해봤죠. 네. 제가 새벽 기상 별 소용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헛소리가 아니라 제가 5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안 바뀐다니까요. 새벽 기상 하면 뭐해?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요. 몸짱 되면 뭐예요? 출근해야 되는데 소용없다니까요. 출근을 안 해야죠. 자유롭게 살 건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회사 그만두란 얘기예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 아니에요. 저는 퇴사 공고 드려요. 아, 퇴사. 왜 내 재능과 어떤 탤런트와 에너지와 시간을 원하시는 분들만. 원하시는 분들만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네, 여러분 네. 그냥 나오면 바깥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진짜 각오된 분들만 나와야 돼. 제가 회사 동장에 저도 이제 법인 사업자가 있으니까 계좌가 빵원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힘들죠. 그렇죠. 다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6시 반마다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에요. 출근 시간에 보고 원하시면 나중에 네. 잘해서 퇴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5시에 일어나서 맞아. 책 읽고 그리고 글 쓰고 그리고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임장 나가서 부동산이 10시에 열잖아요. 네. 그 전에 도착을 해서 임장을 좀 하고 10시부터 부동산 투어를 한 다음에 네. 돌아와서 일을 하고 일이 한 11시 12시에 끝나거든요. 밤 11시요? 11시 12시. 애들 가르치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갔다 온 거 있죠. 그걸 또 기록을 해요. 그리고 자고 다시 일어나면은 하루에 잠을 3-4시간밖에 못 자고 심하면 2시간밖에 못 자요. 네. 그 문제가 뭐냐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차를 몰고 임장을 많이 다니는데 졸음 운전하겠네. 그렇죠. 그러면 밥을 제대로 먹으면 안 되니까 김밥을 또 먹으면서. 맞아요. 저는 운전하면서. 점심밥을 식당에 들어가서 먹은 적이 없어요. 걸어다니면서 샌드위치나 김밥, 주먹밥을 먹고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못 먹거나 그러니까 살이 있는 대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지만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원래. 근데 이 생활을 원하세요? 근데 전 기꺼이 한 이유가 전 그전에 인생이 지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네. 제가 대단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살을 뺀 것도 나를 고친 거고 저는 공부를 안 하다가 한 것도 나를 고친 거고 그쵸. 저는 그 5년 동안 했던 게 제 인생을 고치는 과정이었고 지금 자유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다 저처럼 될 거란 생각 비슷하게도 안 해요. 극소수일걸요. 얼음공자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뭔가 내가 회사를 진짜 그만두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저 정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지. 네. 꼭 그런 분들은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라고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한다면 안정된 회사 생활하면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사실 그 정도의 각오라든가 그 정도의 노력이 마음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할 경우에 인생을 바꾸려면은 시장이 내가 그쵸. 원하는 대로 크게 한두 번은 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선택 영역. 아 그렇죠. 어른 공자님이 하도 나오라고 계속 얘기하셔서 저 약간 좀 걱정돼서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너무 흔드는 게 아닐까. 자, 여러분 준비 없이 퇴사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작가님이 잡아주셔서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전 정신이 나간 애였으니까. 전 사회 부적응자였고. 저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에 뭔가 내년에 다른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응원 한마디로 오늘 방송 마치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네. 제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네.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90% 이상이고 그대로 인생을 끝낸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리고 그래서 저희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 멤버십이나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 극소수라도 그걸 네. 발현하시기를 원해요. 밖에 나가면 내가 원하는 거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도 누려도 돼요. 나는 뭐 슈퍼카 타면 안 되고 뭐 80평짜리 강남 아파트에 살면 안 되고 캐나다나 뉴질랜드에다가 별장 사면 안 된다고 헌법에 명시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어쩌면 여러분 앞에 눈앞에 놓여 있는 월급이 보잘것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한 번만 제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월급 뭐 가끔 뭐 연봉 1억이라고 저한테 막 자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인생을 못 사시잖아요. 그러면 월급과 나의 노동력으로 승부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저는 맞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모색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 채널을 보고 작가님 채널을 보고 뭐 멤버십이나 솔직히 이 제 수업을 듣는데 저는 어떤 분들이 느끼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돈이겠지만 내가 그 갈망, 그러니까 내가 찾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전 예전에 수백만 원짜리도 들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꺼이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준비되신 분들은. 네. 근데 여러분 안에서 그마저도 극소수만 이뤄내실 거예요. 근데 전 저번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가치 있고 가능한 분이 분명히 있고 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인생도 가능하다라는 거 꼭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른공자님과 함께한 첫 라이브 여러분 불금에 저녁 9시 56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번에 시간이 된다면 어른공자님과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른공자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